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온 지 한 3년 차로 해서 기억이 해서 지금 와서 지금 배를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는 경기도에 살다가 직장생활 한 27년 정도 하고 기여기촌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와서 처음에 한 1년은 선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자선을 사서 매입을 해서 지금 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여가 꿈이셨어요? 어떻게 배를 살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기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 다니시면서? 그 전부터. 아니 원래 제주도가 뭐 연고가 있으시거나?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고. 회사가 이런 쪽이거나? 아니요. 회사는 건설 회사에서 이제 회계직을 맡았고요. 네. 근데 어떻게 기여를 결심하시는? 원래 낚시를 좀 좋아하고 기존에 이제 제가 배를 타고 네네.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레저보트를 운영을 좀 했었어요. 클럽 활동하면서 고기 잡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바다가 워낙 좋아서 바다가 좋다 보니까 이제 바다를 찾아서 남해 쪽부터 해서 우리나라 바다 쪽은 다 다녀봤습니다. 어디를 결정할지 몰라서. 근데 처음에 결정은 남해 쪽을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제주도로 변경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제주도는 좀 멀잖아요. 섬이고 어떻게 보면 워낙 크니까 뭐 섬 같진 않지만, 근데 어떻게 제주도로 결심을 하시게 됐어요? 가장 큰 결심은 육지 쪽에서 이제 육지에 붙어 있는 어떤 그 바닷가 쪽을 가게 되면 제가 쉽게 또 마음이 변하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주도로 이제 난 아예 묶어버리겠다. 그래서 아예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끔 저도 마음이 다시 한번 변하면 안 되니까. 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막상 와서 일을 해보니까 뭐 나가는 그런 걱정할 것도 없고 제가 그냥 적성에 여기 맞는 것 같고 해서 저도 이제 여기 정착을 하게 됐던 거죠. 제 주변 분들도 낚시 좋아하시다가 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 서해 쪽에 계시거든요. 근데 막상 업으로 또 해보니까 힘들다. 이 낚시로 할 때랑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일단 저는 이제 뭐 클럽 활동하면서 레저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 바다 낚시를 좋아하셔서 나와서 어업보다는 보통 전부 다 대부분 이제 그 유선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군산, 그 다음에 홍원, 그 다음에 어디 위쪽으로 이제 쭉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낚싯배를 많이 타봤습니다. 근데 다들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취미 생활을 업을 하다 보니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힘들다. 그리고 이 서비스 업종이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일단 쫓아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저도 일단 낚시업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처음에는 작은 배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뭐 어선업을 하는 것보다 낚시업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유어선 사업을 할까 계획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제가 마음이 변하면서 배를 작은 걸 안 하고 큰 거로 바꾸면서 그냥 한 가지 업으로만 해야지 정착하기 쉬울 것 같고 또 일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어업 쪽으로 선택을 하고 선원 생활로 해서 일을 시작을 했던 거죠. 지금 배 운영하시는 게 한 9.9톤 정도? 9.77톤이죠. 네, 소득은 좀 어떠세요? 업으로서? 안 좋은 시기에 와서 소득은 없습니다. 시기가 안 좋을 때 와서 배도 좀 작년에 비쌀 때 매입을 해서 지금 뭐 배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다고 하던데 생각보다는 뭐 수익 자체는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좀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시기에 맞게끔 배도 매입을 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배값이 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배가 그만큼 좋은 배들은 금액은 있고요. 안 좋은 배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 전에 지금 많이 받으려고 했다가 안 팔리니까 아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살 때는 좀 배값이 많이 좀 비쌌었어요. 그리고 어업권도 좀 비쌌는데 어업권이 절대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어업권도 신기하네. 진짜 자신 있으시다고 하면은 뭐 오셔서 하시는 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자금이 좀 필요하고요. 배 금액이랑 어업권 이렇게 공개 가능한가요,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제가 매입할 때 당시에는 약 한 4억 5천 정도 배를? 어업권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한 20년 된 배죠. 근데 처음에는 보통 다 5억이 넘어갈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금액이 이제 쭉쭉쭉 떨어지면서 이제 저도 4억 5천에 매입을 했지만 뭐 실질적으로 지금 뭐 4억대 초반이나 4억대 안 되는 배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어업을 계속해서 영위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지금 계획은 좀 더 큰 거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있습니다. 예. 주의보의 영향도 좀 있고 그래서 조발 일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6차 산업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존부터 오기 전부터 이제 제가 잡은 이제 제 배에서 잡은 고기로 가공을 해서 수산업 판매를 좀 하려고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배는 배만 해야 되고 또 이 수산업은 수산업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배를 좀 다른 선장님을 두고 잠깐 이제 외국인 선원들을 구해서 작업 중에 있고 이제 잡아오는 이제 여행물로 가지고 수산업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좀 더 배를 큰 걸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산업으로 좀 더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해서 이제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그래서 여기서 뭐 판매하는 이제 수매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수산업을 해도 되지만 메리트 있게 그냥 제가 제 배에서 수확해온 어획물들을 좋은 상품들만 가지고 가공을 해서 좋은 것을 이제 싸게 좀 공급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혹시나 사업이 잘 되시면 저희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홍보를 해드릴 수 있으면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소득이 없으시니까 기존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던 금액으로 생활은 다 하고 계신 건가요? 기존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꼭 소득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냥 딱 뭐 벌어 먹을 만큼 정도. 이렇게 제주도 같은 데 내려오면 배 같은 거 구입하려면 어디 경로를 통해야 되나요? 저도 뭐 여기 와서 사람들 많이 사귀고 사람들 이제 선주분들 통해서도 이게 보긴 했는데 일단 제 기업유치원을 하다 보니까 기업유치원에서 이제 제가 자금을 좀 어느 정도 용통을 받다 보면은 그 중개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중개사가 있어요? 그래서 선박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박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하신 게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한. 부동산 중개처럼 이렇게 선박 중개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몰랐습니다. 그 대신 중개료가 좀 비쌉니다. 그 대신 뭐 사고가 안 생기니까. 사고보다는 일단은 배 컨디션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배는 실질적으로 엔진 부분이 제일 그 생명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봐줍니다. 어업하는 경우 그 배 기름값이나 수리비 등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한번 직접 해보시니까. 첫 해 작년에 매입에서는 거의 수입의 반 이상이 거의 이제 수리비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수입 자체가 별로 없었던 이유들도 배를 이제 컨디션을 모르니까 배를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 수리 이제 고장 나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배가 한번 고장이 나면은 뭐 1, 20만 원 이런 정도 금액이 아니라 몇백만 원씩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달 뭐 2, 300 기본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기름은 얼마만큼 제가 조업을 많이 나가냐에 따라서 쓰는 양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제가 쓰는 기름이나 다 모든 배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많이 그만큼 조업을 나가면은 기름을 많이 쓰니까요. 기름값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귀여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 큰 코 다치니까. 근데 뭐 금액적으로는 제일 큰 거는 본인이 이제 돈을 좀 어느 정도 여윳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버티지 못해요. 맞습니다. 배만 있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집을 얻어야 되고 연세를 얻어야 돼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입이 없으면 또 없는 만큼 또 내가 또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돈을 좀 어느 정도 여윳돈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귀여워하시는 분들, 제 지인분 포함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육지의 텃세도 아니다. 니네들 이거 귀여 한번 해봐라. 장난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어떠세요? 처음에 저도 텃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텃세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제주도 원래 호박 입으신 분들은 관심들이 사실 없어요. 이유는 이제 물어보니까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텃세를 부린다고 하면은 이제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 10년이고 20년이고 이제 자리 잡으신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텃세를 부린다니까. 오히려 약간 선배들이 텃세를 부리는구나.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 빨리 사람을 많이 알아둬야지만 그래야지만. 근데 이게 선주들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원 생활을 시작을 하면 보통 이제 선원들은 선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선주는 선주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주들하고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어떻게 또 이제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서 선원 생활하면서 선주님과의 친밀성을 갖고 또 다른 선주님들하고 이제 같이 저도 이제 계획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와서 실천했기 때문에 주변 선주분들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이제 도움을 주고
그랬던 거지. 실적으로 이제 와서 말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텃세를 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내려와서 귀여하시기 전에 이 선원 생활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과정이. 예, 안 해보고 하신다는 거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쬐끈한 뭐 레저 배지만 조그만 낚시배도 제가 운영하면서 뭐 관리하고 보관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일이거든요. 돈이고. 근데 이 큰 배를 여기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 자체를 모르면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원 생활을 해서 선원들은 전부 다 배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은 그 기관실 외에는 웬만하면 선원들이 다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선원 생활을 해봐야지만 배에 어떤 운영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게 되고, 예, 그래야 나중에 이제 제가 선장이 돼도 그 선원들을 뭐 어떻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선장이 모르면 선원들도 안 탑니다.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불안하죠. 부분. 예, 그래서 처음에 초보 선장할 때는 선원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인 선원을 이제 먼저 태워서 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귀여하신 후에 가장 어려웠던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 힘들었던? 처음에 선원 생활할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거든요.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나니까 아 이제 그 버티기가 참 괜찮겠다 싶어서 계속 해보니까 뭐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배 타면서 준학도 같이 일을 했는데 뭐 처음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좀 배우면서 열심히 하니까 그때 좀 힘든 거 빼놓고는 거의 힘든 일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성 있게 일단 잘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든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다그닥 시청자분들이 제주도로 귀여를 하신다라고 하면 야 내가 이거 미리 알았으면 굉장히 돈도 아끼고 꿀팁이었는데 뭐 이렇게 도움되는 거 없을까요? 제주도는 저도 처음에 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먼저 내려왔어요. 오기 전에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봤는데 정보가 없습니다. 예,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찾다가 이제 정보를 얻게 돼서 두 군데 이제 선주를 이제 통화를 해서 어떤 배인지 제가 직접 내려와서 보고 어떤 항이고 어떤 배들을 운영하는지 먼저 와서 보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와서 진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섬이지 않습니까? 예, 큰 섬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뭔가를 하고 하려면은 결심을 하고 오려면은 먼저 와서 사전 답사도 해보고 진짜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뭐 원룸을 구해도 최소 50에서 100만 원 사이거든요. 월. 그러면 싸지 않습니다. 육지보다 뭐 쌀 줄 알았는데 더 방도 구하기 힘들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식주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내가 와서 먼저 사전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배를 보고 어떤 배를 내가 탈지 그리고 내가 이 어종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를 먼저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멀미라시면은 배를 탈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제일 큰 게 멀미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복병인데 그게 뭐 극복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멀미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몇 번 타다가 이제 다들 포기하고 가세요. 그렇죠. 멀미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제 블로그 통해서 오신 분들이 한 열 몇 분 되시는데 한 분도 성공하신 분이 없어요. 일주일 못 버티고 다 그냥 가셨습니다. 왜 배 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영상 속에서 나와 있는 조업 영상과 본인이 타서 실제 조업할 때하고는 완전 뭐 180도 다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대표님 그럼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그 고정 댓글에 링크로 블로그를 걸어드리면 혹시나 그분들하고 이제 그 제주도로 귀화하실 분들하고 소통이 가능하겠네요. 가능한데 제가 지금 그 기억기촌센터 통해서 그 지금 멘토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억기촌 교육 이거를 이제 기억기촌 센터 통해서 아마 전화를 먼저 통화하시고 아마 이제 그쪽에서 많은 것을 알려줄 겁니다. 아 제주도도 귀농귀촌 센터가 있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 예, 1년에 2번에서 3번까지 교육을 하는데 뭐 무료로 하니까 예, 신청해서 잘 되시면 오셔가지고 교육을 좀 받아보시고 강의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예, 경험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나는 좀 더 진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또 대표님하고 소통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에 와서 선원생활 하면서 저도 교육을 통해서 좀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접하기 힘든 부분들 상당히 많이 견학도 할 수 있고 좀 아무래도 보이는 눈이 좀 넓어지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자신감이죠. 예, 자신감 없으면은 예, 오시기 힘든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뭐 계획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제주도 쪽으로 기업 이촌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계속 그 유선상 통화를 받고 오셔서 작업하시는 분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여기는 도피 장소가 아니거든요. 자신이 내려놓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이 좋다고 해서 올 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안 됩니다. 본인 혼자 산다고 하면 모를까, 뭐 가족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일단은 많이 생각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많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